짝 유나의 뺨을 맞는 그 소리 하나로 지금까지 아델가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뺨을 때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클로이,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진 백진주였거든요. 손을 내린 진주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온 여파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는 눈치였어요. 유나는 뺨을 감싼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주는 유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다시 힘을 풀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 이 말을 뱉기까지 진주는 몇 초쯤 숨을 참았는데요. 그 짧은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조이고 있었어요. 유나는 대답 대신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모든 폭발의 시작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와 진주가 나란히 서서 태호를 몰아붙였던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바로 무너질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아델을 이만큼 키워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태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격은 며칠 뒤 정확히 다니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다니는 자신이 쌓아온 명분과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숨겨진 진실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 생각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그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표정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서류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진주가 움직였어요. 다니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된 진주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82회의 공조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듯이요. 두 사람이 눈빛만으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짧은 통화 몇 마디로 다시 뭉치는 그 장면 하나가 시청자들에게는 앞으로 이 둘이 절대 따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무언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진실을 알게 된 유나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왔던 유나였는데요. 그 익숙한 계산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얼굴에 스치고 있었어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다니의 위기와 유나의 발견이 같은 회차에 나란히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유나의 사무실로 돌아가 볼게요. 진주의 손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뺨을 감싼 채 유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 말은 진주에게 조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유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핑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가 선택했던 그 순간을 진주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진주의 눈앞에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기억이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진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유나를 용서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진주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주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경고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어디 가서 이 사실을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그 한마디였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진주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 눈물이 두려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유나 자신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편 다니는 여전히 태호가 준비한 반격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던 그 순간 진주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다니의 표정을 조금씩 풀어지게 만들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짧게 숨을 골랐어요. 해질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태호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호가 이 정도로 반격할 줄은 몰랐어. 진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한테 정체를 밝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언니. 다니는 진주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멀어지는 그 장면에서 오늘의 싸움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유나가 안게 된 그 진실이 앞으로 태호 쪽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다니와 진주 쪽으로 흘러들어갈 단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유나가 이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태호의 반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